신경 파괴에 의해 생긴 건조증은 계절을 가리지 않습니다. 특징이 이거예요. 계절을 가리지 않아요. 뭐 가을에 심하다, 겨울에 심하다 그러는데 이 건조증은 그 계절이 따로 없어요.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언제든 나타납니다. 스마트폰 장시간 사용, 특히 움직이는 곳에 사용 시 안구 근육에 무리가 가고 이로 인해 안구의 온도 증가, 눈물 증발량이 증가하고 건조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이 과정에서 각막에 상처가 생길 경우 영구적으로 신경이 손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헤어드라이기, 컴퓨터 장시간 사용, 도수가 높은 안경을 끼고 가까운 물체를 장시간 주시할 경우, 피로한 상태에서 장기간 독서 등으로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 신경 파괴에 의한 건조증입니다. 대부분 젊은 10대, 20대 분들이 걸리시는 거는 거의 대부분이 이거예요. 뭐,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은 요 경우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스마트폰 제가 얘기도 했지만 이게 예를 들어서 지하철처럼 이렇게 움직이는 데서 스마트폰을 계속 보고 있으면 뭔가 이렇게 주시해서 예를 들어 글을 읽는다거나 하면은 눈이 그거를 따라가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예민하게 이렇게 움직여요. 그 과정에서 눈 안구 근육이 굉장히 뜨거운 상태가 돼요. 말하자면은 100m 달리기를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상태가 돼요. 아니면은 기마 자세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돼요. 그러면은 굉장히 힘들겠죠. 그러니까 거기서 열이 나는 거예요. 안구 근육에서. 그로 인해서 안구 온도가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겠죠. 왜 뾰족한 대처 방법이 없을까? 이유는 신종 질환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안구 건조증 그 자체는 신종 질환이 아니에요. 옛날에도 있었고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항상 있어 왔어요. 그런데 기존 그 노후로 인해 생기는 호르몬 변화 또는 MGD라고 합니다. 이게 마이보미안 글랜스 디시스라고 그러는데 디스펑셔널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은 마이봄선이 있는데 제가 이따가 좀 동영상 보여드리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요 부분이 이제 제대로 기능이 제대로 발휘가 되지 않아 가지고 생기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눈물 분비량 감소, 요거에 주로 이제 눈물 분비량 감소 요게 많아요. 노인분들은 요런 거에 의해서 안구 건조증이 생기고요. 근데 이제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 젊은 안구 건조증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번 상처난 각막은 영구 복구되지 않으나 각막 표면층은 휴식을 충분히 취하면 회복이 됩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린 그 각막 표면층 있죠. 그 부분은 휴식을 충분히 취하면 회복이 됩니다. 제가 비디오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도 이제 라식인데요. 라식하는 과정인데 요건 좀 옛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이제 눈물 이게 각막 표면층이에요. 이게 제일 바깥 표면층 요거를 이렇게 긁어냅니다. 예. 이 의사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 일본 그 동영상과 다르게 그 장비를 쓰지 않고 이렇게 그냥 긁어냈어요. 이렇게 요즘에는 그렇게 장비를 써서 정밀하게 하는데 옛날에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긁어내서 이렇게 하고 다시 덮고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예, 방금 보신 것처럼 그 각막 표면층을 이렇게 긁어내잖아요. 그 긁어진 그 표면층 있죠. 그 표면층은 회복이 됩니다. 예, 그러나 건조증이 있을 경우에는 신경 손상에 의한 건조증이 있을 경우에는 그 표면층이 쉽게 파괴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얇아지고요. 그리고 파괴되면 건조증을 심하게 느낍니다. 그런데 웃긴 게 이게 다시 복구가 되면은 건조증을 느끼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걸 써보고 갑자기 사실은 그것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그 각막 표면층이 회복이 되니까 건조증이 없는 건데 그게 이제 사실은 그 건조증은 사실은 계속
그 신경 손상에 의한 건조증이 있는 건데 그 표면층이 회복이 되면서 건조증이 없어진 줄 알고 착각을 하는 거죠. 예, 컨디션을 잘 유지하고 쉬고 컴퓨터 많이 안 하고 하면은 그 층이 회복이 됩니다. 건조증이 있더라도 관리 잘하면 그 층이 회복이 돼요. 그러면은 건조증을 느끼지 않아요. 그 순간부터는. 예, 그 제가 전부 다 말씀드린 것 같고요. 특히 제가 지금 추가로 마이봄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추가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까 그 라식 그 동영상에 보신 것처럼 이제 이 보라색 부분하고 이 보라색 부분, 요 파란색 부분을 드러낸 겁니다. 아까 아까 보셨죠? 그 투명한 거 이렇게 긁혀서 나오는 거. 그게 이 바로 보라색하고 요 짙은 파란색 부분이에요. 요게 긁혀서 나오는 겁니다. 그 요 부분이 이제 굉장히 쉽게 파괴가 돼요. 건조증이 생기신 분들은. 그래서 매번 그렇게 건조증이 심한 걸 느끼는데, 왜냐하면 각막이 거의 직접적으로 노출이 되니까 굉장히 직접적으로 느끼는 거죠. 근데 요 부분이 회복이 돼서 이렇게 두껍게 각막 요 하늘색 부분 위에 이렇게 덮어지면은 건조증을 전혀 느끼지가 않아요. 전혀 느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데, 사실은 이 하늘색 부분은 손상이 간 상태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이 보라색 부분이 또 금방 또 파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또 건조증이 심하게 느끼고 뭐 결막염도 생길 거고 그럴 겁니다. 결막염도 사실은 요 보라색 부분 여기에 생기는 건데, 뭐 자세한 건 제가 다음 비디오를 만들면은 뭐 또 설명드리고요. 예. 일단은 뭐 각막 제일 표면 부분은 그 정도까지 설명드리고, 또 마이봄선에 의해서 생긴 건조증도 꽤 많이 있어요. 특히 이제 뭐 나이가 드신 분들이나 뭐 어떤 뭐 특별한 경우로 인해서, 뭐 염증이나 그런 걸로 인해서 마이봄선 이상에 의해서 생긴 건조증이 있어요. 요거는 치료 가능합니다. 본인이 잘 찾아보시고 하시면은 치료 가능합니다.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애니메이션이 3D 애니메이션으로 나온대요. 여기 보신 것처럼 눈꺼풀 그쪽에 보시면 이게 바로 마이봄선 이게 바로 마이봄선인데요. 여기서 이제 정상적일 때는 이렇게 맑은 기름이 나옵니다. 눈을 깜빡깜빡일 때마다 이 기름으로 이렇게 눈 표면을 칠하는 겁니다. 저 맑은 기름이 나와서 눈 한 번씩 깜빡깜빡 할 때마다 이런 식으로 한 번씩 이렇게 쭉쭉 이렇게 윤활유를 쳐주는 거죠. 계속. 그런데 이제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마이봄선에 이상이 있는 분들은, 지금 이 사람은 마이봄선에 이제 이상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식으로 마치 뭐 여드름 나듯이 맑은 기름이 나지 않고 저렇게 딱딱하게 뭉쳐서 납니다. 이럴 경우에 이렇게 기름 성분이 제대로 전체적으로 안 뿌려지고 이렇게 듬성듬성 있죠. 이러면은 그 수성층이 굉장히 빨리 증발하게 됩니다. 지금 이거 특수 렌즈로 이제 보는 거예요. 기름 이제 빨리 증발이 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 기름층이 파괴가 일어나면서 수성층이 그냥 드러나죠, 바깥으로. 그러면서 증발이 일어납니다. 증발이 되면서 계속 이제 점액층까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구 이렇게 건조 증상이 오고, 이 상태까지 갔을 때는 굉장히 건조증을 느끼죠. 마이봄선의 이상에 의해서 생긴 건조증 그 애니메이션으로 보셨고요.
제가 준비한 동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그 전께 너무 길어서 좀 지루하셨던 분들 제가 좀 짧게 만들었고요. 제발 저보고 뭐 사기꾼이니 그런 소리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나름대로 굉장히 많이 알아보고 안구건조증 걸린 지 제가 10년이 넘었어요. 굉장히 저 나름대로도 많이 알아봤고 안약만도 굉장히 많이 썼어요, 진짜. 일반 그 안구건조증 걸린 사람들과 다르게 굉장히 이것저것 많이 시도해봤어요. 또 영어를 하기 때문에 또 영문으로 된 거를 굉장히 많이 읽어봐요, 평소에도. 그래서 제가 정보가 굉장히 많은데 저를 자꾸 사기꾼이니 뭐니 이런 식으로 매도하시면은 나름대로 저도 시간 내서 준비해서 이렇게 올렸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하시면 저도 기분이 나쁘고 저도 안구 건조증 카페에 한 2006년인가요? 2004년, 2006년일 거예요. 그때 가입을 했거든요. 그때 가입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쭉 보면서 사람들 얘기도 들어보고 예, 굉장히 좋은 마음으로 있었는데 첫 번째 그 비디오를 올리고 막 사기꾼이니 뭐니 막 그런 식으로 어떤 분이 얘기하셔서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어쨌든 이 비디오 보시고 나름대로 그래도 좀 과학적으로 좀 보여드리려고 제가 준비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